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과목의 수열 단원입니다. 수열 단원에서는 현재까지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9학년도 전공 B 7번 문항으로 5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분수열에 대한 개념입니다. 특히 부분수열에 대한 개념이 낯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표현법, 이 부분수열에 대한 수학적 표현법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분수열에 대한 이 표현법, 인덱스를 사용했죠. 첨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N1, N2라는 순서가 정해지면은 이 N1, N2에 대한 새로운 수열, 부분수열에 대한 노테이션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 서논술형에서 부분수열에 대한 표현법을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수열에 대한 수학적 표현법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부분수열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는 유용한 결과가 xn이라는 수열이 특정한 값 a에 수렴하면은 이 xn에 대한 부분수열, 이 부분수열 또한 a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xn이라는 수열이 a에 수렴할 때 이 수열에 대한 부분수열이 a에 수렴한다. 가장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은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란 부분수열이 a에 수렴하면 이 부분수열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a에 수렴하느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증명은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반례의 존재 유무죠. 특히 수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그샘플로는 xn이라는 수열을 어떤 거로 들으면 되냐면은 -1의 n 거듭제곱입니다. 이 수열은 짝수번째 항에 대해서는, 즉 짝수번째 항에 대한 부분수열이죠. 1이 될 겁니다. 홀수번째 항들에 대한 부분수열 -1이죠. 명백히 짝수번째 항과 홀수번째 항들은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x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지 않죠. 이때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수렴값은 오직 하나인 경우를 정의를 하죠. 수열이 수렴하면은 부분수열 또한 같은 값에 수렴한다.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유용한 결과로는 바로 조임정리입니다. 수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결과이죠. 이 내용은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사용하는 결과입니다. xn, yn, wn이라는 세 수열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물론 등호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겠죠. 등호는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xn과 yn이 같은 값에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값 a로 둘까요? 그러면 wn이라는 수열도 명백히 a에 수렴하겠다. 직관적으로 명확하죠. 그래서 xn, yn, wn에 대해서 조임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샌드위치 디어럼, 우리식 표현이 더 명확하죠. 조이다, 조임정리입니다. 이 조임정리의 특수한 형태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수렴하는 수열로 안 됩니다. 어디에 수렴해야 된다? 0에 수렴해야 됩니다. 0에 수렴.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조임정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자, 이 별표를 쳐놨는데 0에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0에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수열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상수수열과 방금 예들었던 유계인 수열. 자, 상수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이라는 새로운 수열. 어떤가요? 진동이죠.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0에 수렴하는 수열과 유계인 수열의 곱은 0에 수렴한다는 조임정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교정리입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사용하는 결과죠. 비교정리. 어찌 보면 조임정리보다 더 직관적이죠. xn이라는 수열과 yn이라는 수열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조임정리와 마찬가지로 등호가 빠져도 되겠죠.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수렴.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의 수렴값과 yn이라는 수렴값에 대한 대소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정리죠. 그럼 이 비교정리로부터 바로 유계인 수열, 물론 수렴하는 유계인 수열입니다. 그럼 그 극한값 또한 어떻게 되겠다? 유계가 되겠다. 비교정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단조 수렴 정리가 있겠습니다. 모노톤이라는 것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열을 의미하죠.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수열의 수렴값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부과정, 대학교 과정에서는 수렴값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수열이 증가 또는 감소, 단조하면 증가하면서 위로 유계, 감소하면서 아래로 유계, 윤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 유한인 극한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수열을 보고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수열이 모노톤인지, 모노톤이라면 위로 유계인지 아래로 유계인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은 주어진 수열이 수렴한다는 게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유용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결과죠. 볼자노-바이스트라스 티어럼입니다. 모든 유계인 수열은 유계인 수열이 수렴하지는 않죠. 앞에서 방금 반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수열, 명백히 유계이지만 수렴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는 거. 명백하죠? 짝수번째항 수열 1에 수렴하고 홀수번째항의 수열 마이너스 1에 수렴합니다. 이게 바로 볼자노-바이스트라스 티어럼. 유계인 수열은 수렴한 부분 수열을 갖는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유계인 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시 수열에 대한 개념. 코시 수열이란 뭐냐?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트에 대한 결과가 나오시나요? 나오십니까?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실수보다 작은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 한다. 임의의 두 항 사이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으니까 충분히 큰 적당한 캐피털 N이라는 자연수를 선택했을 때 그 N을 고정해 볼까요? 그러면 XN 빼기 캐피털 N, 요게 임의의 실수보다 작은 거니까 그 임의의 실수를 입실론 재료로 픽스해 볼까요? 자,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나요? XN이라는 수열은 XN 더하기 입실론 제로보다 작게 되잖아요. 충분히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부터. 그러면 그 이유항 n번째 이유항부터의 모든 n에 대해서는 이 값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유항계의 항은 수열의 수렴 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결과로서 xn이라는 수열은 뭐다? 유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코시 수열은 유계인 수열을 내포하고 있구나. 유계인 수열은 방금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면은 코시 수열은 유계이면서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이 적용이 되면은 코시 수열은 수렴하겠구나.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수렴하는 수열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테니까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이유항부터 바로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럼 노트에 어떤 내용이 적혀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다.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석학 과목의 수열 단원에서 현재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수열 단원에서의 문항들에 대한 필요한 개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4학년도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수열 XN이 유계인 증가 수열을 보이고 모노톤 유계 바로 단조 수렴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죠. 그 증명을 이그젠플로 해결하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먼저 유계인근을 보여야 된다. 유계인근은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유계인근은 귀납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귀납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수열은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로 보일 수 있겠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양수이면 증가하겠죠. 혹은 음수이면 감소하겠죠. 특히 요 유계인 거 보일 때 귀납적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귀납적으로. 유계인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그럼 약간의 예측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측 작업이 필요하느냐? 부분 수열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렴한다면 부분 수열 또한 같은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xn 플러스 1, xn이라는 부분 수열로 보면 되겠죠. 그럼 같은 값에 수렴하는 거예요. 극한 값을 x로 볼 수 있겠죠. 6, x 제곱 빼기 8x가 될 겁니다. 처음 값이 3이니까 증가함을 보이는 거였으니까 요 극한 값은 3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유계인 걸 보일 때 요거 보면은
3보다 큰 거로 4가 찾아지나요? 4가? 그럼 유계인이라는 걸 보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수열이 3과 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겠구나. 4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증가는 뭐 바로 보여지죠. 이웃하는 항사의 차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니까. 그런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의해서 주어진 수열은 수렴함을 보였고 극한값도 바로 찾아지겠죠. 팁입니다. 팁. 이미 개념 살펴보면서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대해서 단조 수열, 특히 증가하는 수열일 때는 위로 유계해야 된다. 그 말은 증가하는 수열은 수프리멈에 수렴하겠다. 감소하는 수열은 아래로 유계. 아래로 유계니까 어디에 수렴해야 되겠어요? 하한에 수렴해야 되겠다. 즉 인피멈과 수프리멈에 수렴하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서 논수령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첫 번째 항이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4의 선택하는 방법을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명백하죠.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증명 방법. K번째 항에 대해서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 항이 3과 4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이 수열은 유계임이 증명이 되겠죠. 바로 보여지나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유계임이 증명이 됐죠. 자, 이제 보여야 될 건 뭡니까? 모노토님, 이제 유계인 거 보였으니까 모노토님을 보여야 되죠. 모노토님을 보여야 됩니다.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로.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로. 양수이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음수이면 감소하겠죠. 양수가 됩니까? 유계였으니까 모든 수열은 3과 4 사이의 값으로 유계임을 보였었어요. 따라서 음이 아닌 실수가 되죠. 이웃하는 항사의 차가 증가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의해서 수프리멈에 수렴하겠다. 그 수프리멈 어떻게 찾죠? 벌써 찾았죠. 여기서 4라는 거. 됐습니까? 자, 2009학년도 23번 문항입니다. 합답형 문항이죠. 자,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을 찾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면은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나요? 그죠? 로그. 그럼 지수의 로그에 대해서 기억이니까 바로 해결되죠. 로그에 대한 밑변환 공식. 상용록으로 보면 될까요? 로그 n 더하기 1에 10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미드하고 로그의 밑이 같으면 10이 되나요? 상수 수열이네요. 그죠? 수렴. 자, 니은은 우리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바로 비교정리. 바로 비교정리 됩니까, 이게? n 팩토리얼. 자, 분자는 n의 n제곱. 자, n 팩토리얼. n n-1 1. n이 n번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각 한 끼리 명백히 뭐보다 큽니까? 1보다 크게 되죠. 1보다 크게 된다는 거. 그러면 남는 수를 뭐로 선택해버리면 되냐면은 n으로 선택해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비교정리에 의해서. 작은 수열이 발산하죠. 그러면 큰 수열은 명백히 발산할 거 아니에요. 니은은 수렴하지 않겠다. 자, 디귿 또한 비교정리가 됩니까?
분모가 1 더하기 a의 n제곱이니까. 이항정리 쓰면 되나요? 세 번째 항까지 정리해보면 분모의 n에 대한 차수가 더 커지죠. 영의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은 n이라는 자연수를 실수로 확장해서 로비탈 룰 써도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논술형을 대비해서 PPT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명확하죠. 서논술형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기억은 상수수열이 바로 되죠. 자, 니은 비교정리. 작은 수열이 발산하므로 큰 수열은 명백히 발산하겠다. 자, 디귿 로비탈 룰. n이라는 정의역을 자연수를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명백한 것은 분모에 대한 이항정리. 됐습니까? 자, 2010학년도 29번 문항입니다. 상수수열이 아닌 수열이라고 해놨습니다. 상수수열이 아니에요. 자, 이 수열에 대해서 참거짓을 선택하는 합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절대값에 대한 인접하는 항 사이의 비에 대한 극한이죠.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하느냐? 그러면은 수렴하니까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항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근접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XN이라는 수열이 감소하죠.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소하는데 3분의 1만큼씩 감소하게 됐죠. 그럼 바로 어떤 결과를 쓸 수 있나요? 조임정리를 쓸 수 있죠. 혹은 이 단어는 아니지만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이라는 단원의 개념을 사용하면은 바로 뭐가 되나요? 이게 레이시오 테스트가 되죠. 레이시오 테스트. 비판정법. 비판정법에서 주어진 XN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는 수렴한다는 거.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급수의 일반항은 0에 수렴하죠. 아무래도 이 2010학년도 출제자는 이거를 의도했겠죠. 자, 니은은 XN이라는 수열이 단 하나의 극한점을 갖습니다. 혹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또 써놨어요. 집적점 리미트 포인트. 더 엄밀하게는 accumulation point. 위상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극한점은 단 하나는 아니죠. 단 하나는 아닙니다. 수렴점은 단 하나이지만. 약간 혼란스러우신가요? 극한점은 단 하나가 아니지만 수렴점은 단 하나여야 된다는 거. 근방의 개념,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럼 반례를 들어봐야지 명확해지시겠군요. 그죠? 반례를. 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은 홀수 번째 항들은 2n 빼기 1분의 1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안 보일 수 있겠군요. 홀수 번째 항들은 1, 3분의 1, 5분의 1 이 뜻입니다. 짝수 번째 항들은 그대로 2,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홀수 번째 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하게 되죠. 즉 극한점이 0이 되는 겁니다. 극한점이 딱 하나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니은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위상수학과의 통합문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죠. 바로 볼자노 바이스타르 띠람. 유개인 수열은 수렴한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특별히 서술할 내용도 없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극한점이라는 위상수학에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조금 낯설다기보다는 기억이 희미하실 수 있으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n분의 1, 짝수 번째 항들은 n입니다. 그러면 직접점, 극한점에 대한 위상수학적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홀수 번째 항들의 극한점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 대한 임의의 근방, 즉 구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구간. 0에 대한 임의의 근방이 되죠. 자, 이 근방에서 0을 제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열과의 인터섹션. 서로소가 되면 극한점이 안 됩니다. 서로소가 명백히 안 되죠. 왜 그렇죠? 우리 이전 시간에 실수 체계에서 유리수에 대한 조물성,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 분자를 1로 하는 유리수가 얼마든지 존재하죠. 공집합이 안 됩니다. 따라서 0은 극한점이 되죠. 0을 제외한 또 다른 극한점은 존재하지 않죠. 단 하나의 극한점을 갖습니다. 수렴점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은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볼자노 바이스타르스 띠아름. (2010학년도) 26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제네요. 자, 실수열에 대해서 참 거짓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유개인 수열입니다. 그리고 B에는 코시 수열.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죠. 유개인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곱입니다. 이게 수렴하느냐?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자, 유개입니다. 유개.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어디에 수렴해야 되나요? 0에 수렴해야 되죠.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짓이잖아요. 자, 니은은 유개인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발레 떠오르시죠? 발레란 이거잼플 떠오르시죠? 유개이지만 수렴하지 않습니다. 진동하는 수열. 그러면 명백히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죠.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 근데 그 수렴값이 다른 수열이 존재하죠. 니은 참. 자, 디귿. 수열 AN에 대한 상극한. 노테이션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상극한. 자, 상극한이라는 뭐냐? 방금 니은에서 사용했던 이거잼플. 진동하는 수열. 마이너스 1에 대한 n 거듭제곱. 자, 이걸 AN으로 볼까요? A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프리멈 AN. 상극한은 뭘 의미하느냐? 상극한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보다 큰 항, n 이유항에 대해서 AK, 이거를 엄밀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짝수 번째 항에 대한 수열.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 이게 이제 상극한입니다. 그럼 상극한 얼마인가요? 1이 되겠죠. 이게 상대 개념이 하극한이 될 겁니다. 그럼 하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하극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극한 limits 그럼 하극한은 뭐가 되겠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상극한이 1에 수렴하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상극한에 대해서 임의의 양의 실수만큼 뺐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렴하기 때문에 n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유한계라고 돼 있어요. 그럼 D가 거짓이죠. 그럼 2013학년도 26분 문항은 니은만 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특별히 서술할 건 없겠죠? 비교적 최근이죠. 수열단원에서 출제된 2019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초기값이 1. 그리고 귀납적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 수열이 유계임을 보이고,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을 묻는 문제구나. 유계인 걸 보이고, 유계인 거는 귀납적으로 보이면 되죠. 이전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수열 N이 수렴함을 보여라. 그럼 유계인근 보였으니까 뭐만 보이면 되나요? 바로 단조임을 보이면 되겠죠. 단조임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 문제하고 다르게, 자, 이건 제곱근원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웃하는 항사의 차로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이 또한 어떻게 한다? 귀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유계인 거. 우리 이전 문제에서는 이 값을 찾았었죠. 수렴한다는 예측으로 수렴하는 수열은 부분 수열 또한 같은 값에 수렴한다는 결과를 이용해서 찾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어져 있죠. 그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 항일 때 이와 같이 가정하면은 K 플러스 1번째 항이 과연 1과 2 사이에 놓이게 되는지, 그래서 귀납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곱근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양 때문에 차이를 구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귀납적으로 확인한다는 거.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도 1과 2 사이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유계임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뭔가요? 모노톤이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제곱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또한 어떻게 확인한다? 유계인 거 확인하는 거와 같은 방법으로 귀납적으로 증가, 감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에서 A1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2 두 번째 항 바로 계산되죠. 5제곱근 3입니다. 명백히 1보다 크죠? 증가하네요. 그죠? 그러면 K번째 항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항만 증가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증가함이 명확해지죠. 자, 그래서 K번째 항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항. 명백하죠? K 플러스 2번째 항. 증가하는구나. 따라서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 2019학년도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수열 단원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 단원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열 단원을 살펴봤는데, 단원이 마무리되면은 항상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나요? 바로 리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리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문, 어떤 한 문장을 읽었을 때 문제에 대한 계획과 풀이가 스케치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수열 단원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부분수열에 대한 수학적 노테이션. 그리고 부분수열에 의한 유용한 결과. 수열이 수렴하면은 부분수열 또한 수렴하지만 부분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유용한 결과인 조임정, 비교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의 수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부과정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공수학에서는 주어진 수열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용한다? 모노톤 컨버전스티요. 그리고 수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개념인 코시 시퀀스. 코시 수열이란 수렴하는 수열이고 수렴하는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 지금까지 수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